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코로나19과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랜선으로라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새로운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알못이죠. 요리를 잘 못하는 그런 주부 중에 한 명이지만 오늘은 제가 새로운 방법으로 터득한 애호박전을 여러분과 함께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할 가을의 별미 애호박전의 레시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초대장에 만든 레시피에 약간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봐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호박, 애호박 한 개, 시중에서 판매하는 애호박이 270g에서 300g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대파 조금, 소금, 후추. 그리고 제가 잘못 기재한 게 g으로 기재했는데 밀가루나 부침가루는 500cc예요. 요거 요렇게 생긴 2컵짜리 밀가루 500cc와 이스프링 정수기물 300cc 그리고 노브스칼라 포도씨와 들기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요리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늘의 재료들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애호박과 대파, 그 다음에 청양고추, 홍고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애호박은 동그랗게 이렇게 썰어서 누여서 채 썰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예. 저는 이제 오늘 채친 애호박 전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새로운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청양고추, 홍고추, 그리고 사실 대파는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되지만 대파는 정말 좋은 양념이잖아요. 대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식감도 좋아지고 맛도 더 풍미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밀가루를 준비하셨다고 하면 소금으로 간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간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침가루를 준비했어요. 부침가루 안에는 다양한 양념과 간이 다 배어져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요리를 잘 못하시는 초보 여러분들이시라면 부침가루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약간의 소금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준비한 양념 그대로 청양고추, 홍고추, 그리고 대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가볍게, 많지는 않지만 가볍게 후추를 조금 넣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먼저 섞어주고요. 골고루 섞이도록 이렇게 섞어주신 후에 서로 잘 양념이 이렇게 섞이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먼저 밀가루를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밀가루로만 하신다면 밀가루 9에 전분가루 10 정도를 섞어서 9대 1 정도를 섞어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부침가루를 사용하시면 이대로. 그래서 먼저 부침가루를 이렇게 묻혀줘요. 골고루. 이렇게 반죽이 사실 생각보다 전이 쉽지 않잖아요. 요리를 퀸으로 많이 해보시는 분들도 반죽의 농도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사실 되게 고민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전 요리는 베이킹과 달라서 특별히 아주 정확한 그런 계량의 양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시면서 되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질다 싶으시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넣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죽을 하고 가볍게 잘 섞이도록 흔들어서 호박에 밀가루가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후에 정량의 물, 이것도 물을 이제 섞어가면서 부족하다 싶으시면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호박전을 한 20번 이상 이렇게 부쳐보니까 300cc 정도 되면 호박 하나를 부치는데 적당한 양 정도의 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래도 반죽을 하다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생황을 봐가면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예, 반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밀가루 양을 좀 평상시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반죽을 처음에 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반죽을 해놓고 여기 한 번에 한 장을 다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호박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점점 약간 질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반죽을 하시다가 조금 뭐 질거나 되다 싶으시면 조금씩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사실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전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 않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도 쉽게 접근성이 좋잖아요. 네, 이런 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밀가루 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놀라지 마시고 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조금씩 보면서 물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뭐 특별히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러분들들 저보다 훨씬 더 요리를 잘하시는 고수 선생님들이셔서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퀸 요리를 처음 접했을 때는 마치 마술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요리들이 너무나 뚝딱 하고 멋지게 쫙 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과연 그거를 매 끼니 일상적인 생활에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퀸 요리를 처음에 소개받고 1초의 두려움도 없이 퀸 풀세트를 샀지만 막상 미팅을 할 때 이외에 내가 실질적으로 집에서 밥을 해 먹거나 반찬을 해 먹을 때는 잘 사용하지 못한 채로 꽤 긴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집에 있던 모든 다른 그런 식기들을 전부 처분하고 오로지 인덕션과 kit만으로 새로 삶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쓰는 반찬들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의 방법과 노하우를 생각해내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멸치볶음과 그 다음에 꼴뚜기 볶음을 했잖아요.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죽을 지금 다 어느 정도 완성을 했고 느낌은 우리 LA 찹쌀 케이크 만들었을 때의 반죽의 느낌 정도? 살짝 녹은 그런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정도가 되면 딱 적당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이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의 느낌이면 반죽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붙이다가 너무 되다 이런 물 좀 더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부담 많이 없으시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스테인 프라이팬으로 부침개나 계란 후라이 처음부터 느닷없이 잘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평창동의 왕언니 혹은 설해마을의 김선생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으로 전을 정말 기가 막히게 들러붙지 않게 완성하는 데까지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했어요. 아마 처음 퀸을 접해서 퀸을 구입하셔서 요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한 번에 그렇게 쉽게 전이 되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코팅 프라이팬을 버리지 못한 채로 전만큼은 그냥 코팅 프라이팬에다 붙이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걸 사용했는데 확실히 붙여놓고 나면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노하우를 터득한 퀸으로 전 잘 붙이는 방법 요령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덕션 레인지가 요즘은 너무 똑똑해서 저에게 말을 걸어주잖아요. 전원을 누르시고 아메리캔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입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죠? 네, 메뉴 버튼을 눌러서 팬 요리 모드 200도씨에 세팅을 합니다. 팬 요리를 시작합니다. 요리 중 요리 온도나 요리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200도씨에 제대로 프라이팬이 예열이 잘 되어 있다는 걸 판단하는 게 초짜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덕션이 제공해주는 이런 요리 모드를 이용해서 팬이 잘 예열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경험을 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전을 부치기에 가장 좋은
팬의 설정 요리 온도는 200도씨더라고요. 그래서 200도씨로 팬을 예열해 주고요. 이 팬이 제대로 다 예열이 되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열이 되었다고. 너무 똑똑하죠. 예전에 쓰던 인덕션에는 삐삐삐삐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잠깐 딴청을 하면 금방 그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못 듣는 경우도 있는데 새로 나온 인덕션은 정말 제가 딴짓을 못하도록 아주 또랑또랑하고 예쁜 목소리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프라이팬은 작은 프라이팬을 쓰셔도 되고 큰 프라이팬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모양도 예쁘고 먹기에도 편하게 하려면 큰 프라이팬에다가 한 3분의 2 정도만 되게 재료를 넣어서 만들면 훨씬 더 뒤집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프라이팬을 쓰시는 것보다는 대팬을 쓰시는 걸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이렇게 예열이 완료되었다고 인덕션이 말을 해주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일 빅 아이템이죠. 저는 이 포도씨유가 없다면 정말 어떻게 요리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50도 이상에서 가열점이 있기 때문에 굽거나 튀기거나 하는 요리에 가장 적당한 그런 그 기름이고요. 일반 식용유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 다음에 처음에 퀸 요리로 전을 시작하실 때 조금 두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들러붙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집에 갖고 계신 들기름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전이 좀 풍미가 있고 고소한 들기름의 향이 나기 때문에 좋고요. 제가 제일 많이 실수했었던 게 기름을 넣고 기름이 뜨거워지기 전에 재료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팬이 예열이 됐다고 해도 재료가 이렇게 늘러붙고 계란 후라이라든지 전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넣었을 때 기름도 충분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기름이 충분히 뜨거워졌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바닥에서 이렇게 싹 갈라지면서 어떤 액션이 이렇게 보여요. 그 정도가 되면 기름이 다 예열이 됐다, 뜨거워졌다, 온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 보이시죠? 잘 보이셔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아까 반죽을 했었던 그 국자에 한 국자 정도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양을 떠서 가운데 놔주고 이렇게 살살살살 예쁘게 모양을 내서 펴주면 좋습니다. 홍고추를 넣었기 때문에 완성된 상태로 전을 볼 때도 청고추하고 홍고추가 보여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3분의 2 정도 되게 이렇게 동그랗고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평상시보다 예쁘게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다 카메라 긴장 탓이겠죠? 저희는 비전문가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맛만 좋으면 좋죠 뭐. 이렇게 해주고 주변에 있는 기름들을 이렇게 둘러쳐주면 잘 보이시나요? 전혀 들러붙지 않은 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전을 붙이기까지 나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윗부분이 살짝 익어가는 모양이 보일 정도로 윗면을 이렇게 익게 놔두시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3번 이상 뒤집으면 맛이 없다. 뭐 이런 전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3번 이상 저도 못 뒤집겠더라고요. 그리고 코팅 후라이팬과 우리 아메 퀸의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붙여도요. 이상하게 가스레인지 위에 코팅 후라이팬들은 바깥은 타고 안은 덜 익죠.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 가스불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아무렇게도 그렇겠죠. 안쪽까지 익히려면 바깥쪽이 타고 또 바깥쪽이 탈 것 같아서 빨리 뒤집거나 빨리 꺼내면 안쪽이 설익은 상태로 그리고 왠지 시간이 지나서 식은 상태로 먹으면 굉장히 닉닉하고 그런 맛이 나요. 그 조리기구가 그런 차이를 진짜 갖고 온다는 거는 제가 퀸을 만나서 요리를 하면서부터 매번 느끼는 새로운 그런 경험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예쁘게 뒤집어주면 스킨은 정말 신기하게 열이 골고루 가기 때문에 어느 부분도 타지 않고요. 어느 부분도 안 익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밤에 전을 부쳐놨다가 다음날 회사에 출근할 때 요거를 반찬으로 싸가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싸가지고 와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면 같이 먹는 직원들이 한결같은 말을 해요. 어쩜 너의 전은 이렇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을 수가 있냐. 그럼 저는 항상 자신감 있게 우리 킨 프라이팬과 우리 포도씨유가 너무 좋아서 그래. 기름이 좋아서 시간이 지나도 기름의 쩐내라든지 그런 느끼함이 없고 너무나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는 쉽게 포기했었던 전을 이제는 거의 눈 감고도 할 정도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냅니다. 잘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저도 항상 저는 이제 이거는 응용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김치하고 오징어를 넣으면 김치전이 되는 거고요. 파를 송송 썰어 넣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무치시면 파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양한 전을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저는 왠지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요리 같잖아요. 느낌상 부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아침에 전을 부쳐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의외로 굉장히 쉽고 편하게 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재료를 다 붙여서 한 10장 정도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데워 먹으면 너무 손쉽게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전을 적극 활용하고요. 오늘같이 비가 오락가락하고 왠지 바람이 살살 부는 날은 막걸리 한 잔하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밤에 간식으로도 좋잖아요. 물론 다이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8주간은 더 이상 전을 먹지 못하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가리키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전을 열심히 부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이 너무 예쁘게 노릇노릇하고 맛있게 이렇게 완성이 돼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예쁘게 그릇에 담아내고요. 노릇노릇하고 맛있는 전을 예쁘게 담아서 맛있게 만든 우리의 그 가츠오부시가 들어가 있는 양조 간장으로 양념장을 만들어서 같이 찍어서 한 입 맛있게 드시면 출출한 가을 저녁에 맛깔나는 그런 시간을 남편과 함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퀸 요리 미팅을 아주 열심히 이렇게 많이 진행해서 거의 경지에 이르는 선배님들을 볼 때마다 늘 너무나 부럽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지 선뜻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멸치볶음과 꼴뚜기 볶음 그리고 애호박전으로 조금 더 친근하게 어렵고 막 수준 있는 요리도 물론 좋지만 내가 직접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반찬이나 간식들로 요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소비자들과 함께 나누면 아무래도 나도 저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야? 라는 쉬운 접근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만의 비법과 레시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저녁에 애호박 준비하셔서 맛있게 전 부쳐서 주변 분들과 가볍게 나누면서 코로나 블루도 극복하시고 그 사업에도 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